자, 우리가 솔리드워크에서 우리가 열 해석을 이렇게 했었고, 열 해석을 해서 우리가 온도도 이렇게 봤고, 이 온도 분포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어, 변형 해석을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변형 해석을 이렇게 변형 해석 했었고, 변형 해석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건 심하게 됐구나. 이건 줄여보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변형 해석 하면서 또 우리가 팩터 오브 세이프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가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팩터 오브 세이프티. 팩터 오브 세이프티 하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2 이하가 되면 위험하다. 보통 2 이하가 2 이상이 돼야 된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팩터 오브 세이프티를 한번 자세히 보면 우리가 보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좀 잘 안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겠다. 잠깐만요. 이거 4K 화면이라 안 보이니까 내가 옮겨서 할게. 옮겨가지고 다시 내가 쉐어를 스탑 쉐어하고 어, 자, 자, 이거 잘 보이지? 우리가 이제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봤었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 팩터 오브 세이프티가 기준이 본 미세스, 맥시셔, 뭐 쿨롱 스트레스, 맥시멈, 노멀 이렇게 몇 가지 있어요. 오토매틱인데 여기 보니까 네 가지가 있네. 본 미세스하고 맥시멈 쉬어하고 뭐 쿨롱, 노멀 스트레스가 있어요. 맥시멈 노멀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해봐야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했었잖아. 우리가 어떤 이 값이 팩터 오브 세이프티가 전부 거의 2 이상이 항상 나오도록 설계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 지금 팩터 오브 세이프티가 4.63 나왔다는 게 뭐 보니까 지금 뭘로 되어 있냐면 팩터 세이프티 오토매틱인데 뭘로 했는가 볼까? 0.31이 나왔잖아. 미니멈 0.31이면은 바꿔볼게 그러면 본 밑에서 바꿔보면 오케이 보면 뭐야? 그래가지고 보면 아, 0.31 맞네요. 예를 들어서 벡터 오브 세이프티를 갖다가 내가 기준을 갖다가 봄미세스가 아니라 맥시멈 시어로 바꿔보면 얼마 나와? 0.028이 나오네요. 그다음에 지금 화면 다 보이지? 상윤아, 화면 보이냐? 글씨랑 보이냐 안 보이냐? 보여? 보입니다. 보여? 오케이. 네네. 어, 맥시멈 시어가 아니고 이번에는 맥심 노멀 스트레스로 이거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0.05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들이 과연 무엇이냐 한번 설명을 이제 해보자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을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지금 안 올려 화면에다 요걸 지금 안 올려놨구나. 그럼 요걸 내가 지금 강의 지원 시스템에 올려줄게요. 혹시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서 메모할 사람들은 강의 시스템에 잠깐만요. 강의 자료, 영사, 필려, 크리테리아. 해가지고, 여기 지금 강의 지원 시스템에 들어가면, 페일러 크리테리아 해가지고, 이 파워포인트 파일이 지금 업로드 돼 있어요. 전체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보면서, 이 과연 우리가 이제, 솔리드스를 공부하면서, 이거 궁금하잖아. 그럼 여기서 넣고 F1을 누르면 될까? 몰라. 눌러볼까? F1 눌렀더니 뜹니다.
F1을 넣었더니 옷이 안 뜨네? 왜 안 떠? 왜 안 뜨지? 야, 구글에서 내가 이렇게 썼어요. 그냥 구글에서 써가지고. 구글에서 내가 우리가 이제 여기 안에도 뭐 여기 잠깐 솔리드웍스 안에도 보면 해부 파일이 있을 거야. 뭐 해부 파일이 해부 파일이 어디냐? 어허, 안 보이네. 내가 다음에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구글에서 내가 이렇게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팩터 오브 세이프티라고 쳤어요. 이렇게 쳤단 말이야. 했더니 여기 솔리드웍스 사이트가 있죠. 사이트에서 이거 보면 이 중에 뭐 아무거나 여기나 요거나 뭐 뭘 눌렀지? 내가 어떤 게 뭐지? 팩토리 세이프티 2022를 눌러봅시다. 눌러서 여기 나온다. 팩토리 오브 세이프티 쭉 설명이 나오죠. 쭉 나오는데 여기서 보았을 때 설명이 이론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어디가 있냐? 뭐 없네. 어디가 있냐? 세이프티. 요거 눌러볼게요. 서치 나우지 베이스 눌러봅시다. 요거. 여기는 안 되네. 접근이 안 되는데. 아, 어떻게 찾았지? 아, 잠깐만요. 헬프가, 여기가 있는데, 보험 미세스 접을까요? 보험 미세스? 아니다, 세이프티. 팩터 오브 세이프티. 맞는데, 팩터 오브 세이프티에, 저를 봐볼게요. 팩터 오브 세이프티. 팩터 오브 세이프티 치고, 2024, 25니까 찾아서 들어보면, 자, 팩터 오브 세이프티 해가지고, 팩터 세이프티. 아, 이상하게 안 나오네. 어허. 이저드? 이저드는 안 되는 거고. 음, 벡터 오브 세이프티, 크리티 하나 붙여볼게요. 벡터 오브 세이프티, 페일리어, 크리테리, 이렇게 쳐볼게요, 한번. 페일리어 크리테리라고 치면, 페일리어 크리테리아. 네, 맞추네. 페일리어. 잠깐만요, 문 좀 더워서. 자, 페일리어 크리테리아. 그러니까, 파괴, 그러니까 손상이 되어지는 기준. 크리테리언 그러면 이제 기준의 뜻이고, 크리테리아 그러면 복수 형태로서 페일리어 기준들이다. 페일리어가 생기는 기준들이다. 이런 거죠. 거기 보니까 본미세스 스트레스가 있고, 시어 스트레스,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가 있고, 모어쿨롱이 있고, 맥시멈 노멀 스트레스가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어, 컴포지 쉘이라는 해석을 할 때는 뭐 다른 것도 있다.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면 맥시멈 봄미세스 있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맥시멈 봄미세스 딱 눌러보면 이 식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봄미세스 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설명이 쭉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봄미세스가 허용 응력보다 컸을 때
파기가 일어난다, 페일러가 생긴다 이런 얘기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것을 알아먹기 쉽게 한번 파워포인트 정리한 것이 정리해가지고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강지현 씨가 올려놓은 자료 본 것처럼 이 자료인데 우리가 이제 기체학과, 생체학과 기초 이론에서 했던 내용을 여기에요. 그걸 좀 정리 다시 했으니까 보기 바랍니다. 이 내용만 좀 추려서 지금 볼게요. 예? 자, 51원. 슬라이드 쇼. 자, 우리가 이제 팩터 오브 세이프티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목표를 정해요. 그래서 뭐 안전계수를 몇 개로 설정할 것이냐,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떤 한계 응력이 있어. 그 한계 응력에 비해서 현재 우리가 허용 응력 얼마나 설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말해서 뭐 100이라는 정도 응력이 있는데 그거 100 정도 100 똑같이까지 허용을 하면 여기 설계를 하면 안전계수가 1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아니야. 100이 우리가 위험한 응력이니까 50 정도만 50 이하만 허용을 할 거야. 그러니까 허용 기준은 50 이하라고 했다면 50분의 100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2가 되겠지. 허용 개수가 이제 안전 개수가 2가 된단 말이야. 아는 게 아니고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25, 4분의 1만 되게끔. 그러면 25다 그러면 25분의 45, 100, 그러니까 100이죠. 25분의 100. 그 응력이 100이 되면 위험한데 100에 대해서 우리는 그 설계를 했을 때 모든 부분에서 최대 응력이 25만 되도록 설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 25분의 100이니까 4가 되는 거야. 안전계수가 4로 설계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붙인다고 이 안전계수는 2 이상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 나서 팩터 오브 세이프티 했을 때 전부 2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 리밋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준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상황을 평가할 때 우리가 뭐 평가할 때도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은 강한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멘탈이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 또 강한데 어떤 측면에 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피지컬은 강한데 멘탈이 약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 공략을 할 때 뭐 피지컬보다는 멘탈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그다음에 뭐 그런 거지. 그 사람 멘탈 중에서도 뭐 어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 그럼 그 공략을 해가지고 상대의 이제 대화를 할 때나 그것을 이제 무너뜨리는 뭐 그런 것도 있다시피. 그래서 어 어떤 페일러라고 하는 자체를 봤을 때 페일러가 어떤 그냥 인장력에 의해서 수직 응력에 의해서 파괴가 될 것인지 전단이 파괴될 것인지 뭐 다른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형상이 간단한 원형이라든가 뭐 사각형 같은 거 간단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만 뭐 형상이 복잡해져. 막 끼어지고 복잡해지고 복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어떤 부분이 제일 먼저 응력을 받을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우리가 컴퓨터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떤 그 설계를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팩토리 세이프티 실제 환경 이제 하중을 줬을 때 안전계수 얼마 될지 이것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 이제 해요. 그래서 전 해석 결과가 이 이상이 나오도록 이렇게 보통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조이스 같은 매체가 팩터 세이프티가 제가 여기 보니까 이게 얼마네. 어떤 것은 이게 다안 보이구나. 왜안 보이지? 다. 어떤 것은 0.05니까 상당히 위험하겠죠. 근데 어떤 건 높기도 하고 이상한 높게 나온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해볼게요. 폼위세스를 해놓고 좀 기본적으로 해볼게요. 자, 폼위세스를 한다. 그러면은 식이 나와 있어. 식이 뭐야? 폼위세스 잠깐 이게 지금 폼위세스가 리미트 식이 리미분의 1인데 그러니까 요 이하일 때는 위험하다 그 뜻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표시가 이상하다. 팩터 오브 세이프티는 정 반대인데 리밋이 위인데
요 시기 보니까 제가 여기서 표시한 위아래가 바뀌었죠? 리밋하고 위아래가 바뀌었죠? 내 생각에는 그래서 요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요 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생각에는 요 내 봐서는 요 솔리드웍스의 표현식이 반대로 된 것 같아. 반대로 됐어요. 반대로. 요건 뭐냐면 What does this mean? 눌러볼까? 요걸 눌렀더니 뭐 창이 뜨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누르니까 바로 헬프 바로 뜨는구나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찾을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내가 뭐 이렇게 네이버가 있었는데 요거 있다가 내가 요거 버튼을 누르니까 바로 이게 요거 이 헬프가 바로 뜨네요 이렇게 러시안 노멀 스트레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팩토로 세이프트는 보세요. 리밋을 시그마로 나눈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리밋이 위계, 이거, 보통 팩토로 세이프트는, 이렇게요. 허용 기준이 분자예요. 그리고, 보고자 하는 그 값이, 현재 값이 요 아래가 있는 거예요. 팩토로 세이프트가. 이거 설명해 볼게요. 수익이 여기 반대로 써놨지? 좀 이상하네요. 예. 자,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팩토로 세이프트가 이제 그것인데,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일축 인장을 할 때 이렇게 잡아당기죠. 못 살까? 그럼 응력이 있으니까 X축, Y축, Z축이 있으면 지금 Y방향에서만 인장 하중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제 응력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일단 요거 기억해 보세요. 그럼 요거 바꿔볼까? 요거 바꿔볼게요. 자, 무슨 바꿔볼게요. 자. 보미세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중력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중력은 이제 여러분들 생적 기초론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근데 아마 안 배운 사람들은 뭔 말인지 잘 모를 텐데 어쨌든 간에 수직 응력이 가장 이제 전달 응력이 없는 그런 방향에서 구한 수직 응력의 값이 이제 주응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3차원에서 중력이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표현식이 있는데 구글에 찾아보면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표현식이 있을 거예요. 뭐 있는데 시그마 원투는 이렇게 중력 원투 쓰는 중력이에요. 그래서 이 중력 편차가 값이 어떻게 된다? 일축 인장 시의 폼미세 응력 이 보다 크게 나올 때는 항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성 금속에서는 이것이 잘 높다. 그랬더니 실험해 봤더니 잘 맞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축 인장이란 뭐냐? 그럼 일축 인장 이거래요. 한 방향에서만 잡아당긴다. 그래서 한 방향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한 방향 잡아당길 때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커브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항복이 있다는 점, 뭐지? 항복이 있는다는 게 뭐지? 영구 변형이 생긴다. 그다음 힘을 없애도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지. 않는다. 그런 이제 그러한 응력과 변형률 형태를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여기 스트레인은 여기는 엡실론 y, 그다음에 y축은 시그마 y가 된 거, 용수 모더스 y로 표시한다. 그래서 일축 인자일 때의 항복 항복 응력은 시그마 y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실험으로 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시그마 y만 있고 시그마 x나 시그마 x나 시그마 z는 없어요. 이것이 일축 인장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일축 인장 상태를 본미세스 식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일축 인장이기 때문에 다른 수직 응력만 현재 주어지고 있죠. 여기는 수직 응력만 주어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은 이제 시그마 이게 원만 주어지고 투, 쓰리는 0인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원 남고 시그마 원은 y 값이 되겠지. 항복이 일어날 때 시그마 원 대신 y 집어넣어 주면 2분의 2가 돼서 결국 y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y는 시그마 y 항복 응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미세자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 그러면은 봄미세에서 요 응력 자체 이 응력이 항복 응력보다 큰 값을 갖게 되면 어쩐다?
그러니까 영구 변형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이걸 실험해 보니까 잘 맞더라. 이런 얘기에서 이 본 미세스 값이 항복응력보다 크게 나오는 이축 인장시 항복응력 시그마 Y보다 크게 나오면 위험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본 미세스에 의한 항복 평가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방금 얘기해서 이제 그래서 어찌하면은 본 미세스에 의한 팩터 오브 세이프티는 뭐냐면은 기준 삼을 때 어떤 거예요? 그 한도가 리밋이 뭐야? 리밋이 응력이 최소 한도가 항복 응력이죠. 항복 응력을 넘으면 안 된다 이 말. 이축 인장 때 항복 응력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보험 비슷해서 응력이 예? 얼마이냐? 그 분포를 보면 여러 가지 나오죠. 그래서 아까 본 건 뭐야? 시그마 Y분의 여기 보면 여기 보죠. 여기 보험 비슷해서 지금 표현한 건데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것들이 뭐 이렇게 필드업스가 이렇게 시그마 Y를 시그마 보험 비슷해서 나눈 거다 이 말이에요. 보험 비슷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기준도 있어요. 포미스가 다른 아니라 이제 쉬어 스트레스, 맥시멈 쉬어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 우리가 그 성적 기초이론 배운 사람들 알겠지만은 어, 음, 우리가 전달 능력은 어째요? 중력의 2분의 1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 응력은 2분의 1 이상이 넘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죠. 그래서 이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맥시멈 스트레스가 지금 항복은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맥시멈 스트레스가 퓨어 텐사 테스트 일딩의 2분의 1 이상을 넘어갈 때 항복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전달 능력이, 뭐지? 일축 인장 시 항복 능력의 반 이상이 넘게 되면, 그보다 큰 값을 가질 때 항복이 일어난다. 라고 이제 예측하는 것이 항복 능력의, 전달 능력에 의한 우리가 예측을 하는 방법.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팩터 오브 세이프티 안전교수를 할 때에 우리가 본 미세스가 아니라 최대 전당력의 두 배로 전당력의 두 배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지금 나타날 수 있겠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까지 에러가 생겼는데 지금 뭐가 에러가 생겼냐 볼까요, 제가. 재료에서 뭔가 해석을 할 때 부족한가 봐. 안 된다 봐. 실리콘 그러면은 열평장 개수가 서머 익스펜션이 보세요. 문제가 있었네. 해석을 했는데, 해석을 내가 했었는데, 어떤 한 재료를 보세요. 내가 실리콘이라는 재료를 제정했는데, 열평장 개수가 없는 대자에서 고정했어. 그러니까 값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루미늄 같은 경우 눌러보면, 서멀 익스펜션 커피션트, 열평장 개수가 있죠. 그 열에 의해서 열 변화가 있으면 형상이 줄어들거나 줄어드는 그런 게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실리콘을 열평장 개수가 있는 재료로 내가 바꿔줘야 되겠어. 그럼 우리가 CPU 했듯이 뭐야? 구리로 바꿔볼게요. 구리로. 머티리얼 구리, 코퍼로 그냥 바꿔서 내가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코퍼인 경우는 열평장 개수가 있겠지. 보면 열평장 개수가 있네. 얘가 나와 있네. 그러니까 에러가 안 생기거나. 그래서 해석을 돌려볼게요. 그럼 돌려. 음, 그랬더니 팩터 오브 세이프티가 얼마나 나왔는가 볼까? 정상이 나고 똑같으면 아, 해석이 안 됐나? 왜 이래? 이상하네. 해석이 안 됐지. 잠깐만요. 팩터 오브 세이프티가 왜 이러지?
어, 왜 이러지? 이건 좀 이상하다. 이상하네. 팩트 오브 셉트가 이상하네요. 스트레스 포인트, 디스플레이스먼트, 쇼. 시축으로 보면, 줄 스케일. 그렇거든요. 이상하게 왜 팩트 오브 세프티가 이상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상하게 나오네. 이상한데. 지금 제가 나중에 어디 해석을 좀 뭐 이상하게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모르겠네. 자, 그나 치고 여러분들이 못하네. 그래서 팩터 오브 세이프티가 이렇게 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측을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것도 있죠. 프린서플, 맥시멈 프린서플, 스트레스 항복 뭐 그런 거 있으니까 어떤 우리가 주응력이 어떤 수직응력들이 이축 인장 때의 항복 응력보다 비해서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팩터 오브 세이프티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게 되겠어요. 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했던 것은 팩터 오브 세이프티에 대한 것을 이제 공부했어요. 왜 이것이 이상한지 모르겠다. 이게 뭐가 문제가 0.3일인데 이거 18승까지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거의 18승이라는 거지. 연 부분들은 거의 영역 받지 않는다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네요. 이거 뭔가 지금 뭔가 잘못되거나 그러겠네. 이게. 연변 98도. 오케이. 봐볼게요. 코퍼, 얼로이, 본디드, 메시, 픽스도 됐고, 어허. 하여튼 뭐 유의가 요거 중요한 게 아닌가? 유의값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값이 이제 그래서 이 온도가 2 이상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상당히 낮은 부분이 많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석을 설계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 온도를 낮춰볼까 그러면 온도를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써멀에서 온도를 스몰 노드를 우리가 리플럭스를 갖다가 좀 낮춰볼게요. 내가 다시 적어볼게요. 이것을 한 10, 뭐10 정도는 적어볼게요. 10 정도 줘서 해석을 해보면 100분의 1이죠. 그래서 돌려보고 그랬을 때 온도가 절대 온도긴 한 셀시우스는 22.2도도 나오죠. 그러면 이제 아주 약하겠지. 그러면 이 결과를 다시 받아가지고 제작 해석 돌려봅시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고 그러면은 이거 부터 세프티는 4.8이죠. 그래서 어째 2보다 크지? 그렇죠? 그러니까 4.82 이상 2보다 크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상태가 되는 거죠. 예. 2보다 크기 때문에 보통 3 이상 커도 최소 2 이상 크면 다 커야 되고 최소값이 4.8이기 때문에 엄청 안전한 거죠. 그래서 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오늘 한 것 중에서 팩터 오브 세이프티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했을 것 같은데 하나 안 한 것은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뭐 하나 안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 방금 우리가 한 거 세 가지가 있었어. 옴세스, 맥시멈 쉬어, 맥시멈 노멀, 프린서플 가지고 하는 거. 모어쿨링은 안 했는데 모어쿨링은 나도 안 해봤어요. 모어쿨링 근데 이거 연성 금속 재료에 쓴다고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아까 쯤에 보면 뭐 연성 금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나도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맥시멈, 모아 클롱 스트레스 크리테리안. 이게 있나 봐요. 오케이. 자, 질문사항 있어, 혹시? 질문? 질문 없는 거라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 오케이? 레코딩을 스톱하고.